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준혁 씨 약혼자 되시는 분 맞으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5년간 완벽했던 연애, 모두가 부러워하던 커플 그런데 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그 문자를 무시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3번의 문자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5명의 여자 그리고 한 남자의 거짓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2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준혁이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웨딩홀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계약했고 심지어 혼수 가구까지 다 골라놨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죠. 너희 정말 잘 어울린다. 준혁이 같은 남자 어디서 또 만나겠냐면서요. 준혁이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퇴근길에는 항상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고 주말에는 맛집 투어도 다니고 정말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준혁 씨 약혼자 되시는 분 맞으시죠? 처음엔 그냥 스팸인가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준혁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장을 보냈죠. 누구세요? 몇 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준혁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솔직히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설마 뭐가 있겠어. 그냥 장난이겠지 싶기도 했고요. 무슨 얘기인지 먼저 말씀해주세요. 문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만날까 말까?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나기로 했죠. 다음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예쁘진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 여자가 앉자마자 한 말이. 저도 준혁 씨와 결혼 약속을 했었어요. 작년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작년이라니? 작년이면 저랑 사귀고 있을 때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는 5년 전부터 저랑 사귀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사귀고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이유도 안 말하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준혁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결혼까지 약속하면서? 증거 있어요? 그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준혁이랑 찍은 사진들, 카톡 대화, 심지어 예물 반지 사진까지. 날짜를 보니 정말 제가 준혁이랑 사귀던 시기와 겹쳤어요. 왜 지금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잊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우연히 준혁 씨 SNS를 봤는데 결혼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당신 사진이랑 같이요. 그래서 당신도 저처럼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죠.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추억이 다 거짓이었다니. 집에 와서 준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누굴 만났는지 알아? 누구? 무슨 일 있어? 태연한 목소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은지 씨라는 사람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아, 그 여자가 너한테 연락했구나.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그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차니까 앙심을 품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이라고? 증거도 다 있던데. 그건 다 조작한 거야. 요즘 그런 거 얼마나 쉽게 만드는지 알잖아. 어이가 없었어요. 증거를 조작했다고? 그럼 그 많은 사진들과 대화들이 다 가짜란 말이야? 준혁아, 나 바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정말 그 여자랑 사귄 적 없어? 없어. 진짜 없다니까. 왜 나를 안 믿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를 내기 시작했죠. 평소에 준혁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준혁이 말이 맞는 걸까? 아니면 은지 씨 말이 맞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그 많은 증거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날 준혁이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요. 어제는 미안해. 너무 당황해서 화를 낸 것 같아. 근데 진짜 나 믿어줘. 그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 퇴근 후에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죠.
저녁을 먹으면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사실 그 여자 우리 회사 후배였어. 나한테 호감을 보이긴 했는데 난 관심 없었거든. 근데 자꾸 연락하고 그래서 몇 번 밥은 먹었어. 그게 다야. 밥만 먹었다고? 그럼 그 사진들은 뭐야? 그때 찍은 거겠지. 근데 연인 사이는 아니었어. 걔가 혼자 착각한 거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지만 준혁이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니까요. 믿고 싶었어요. 알았어. 믿을게. 근데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결혼 준비도 계속 진행했고 청첩장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2주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혁 씨를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은지 씨를 만나셨나요? 또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만났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은지 언니랑 같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같은 피해자라고? 설마.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 씨한테 속으신 거 맞죠? 저도 그랬어요. 2년 전에요. 이번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라니. 수진 씨와도 만났어요. 20대 후반의 밝은 인상의 여자였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저는 준혁 씨랑 2년 사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은지 언니였죠. 그럼 은지 씨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언니도 몰랐어요. 우리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준혁 씨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요. 서로 준혁 씨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죠.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준혁이는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야 저한테? 사실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잊고 살까도 했고요. 근데 준혁 씨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까지 하신다니까요. 알고도 결혼하시는 건 본인 선택이지만 모르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진 씨도 증거를 보여줬어요. 준혁이와의 데이트 사진, 선물, 심지어 준혁이가 쓴 손편지까지. 날짜를 확인해보니 정말 은지 씨와 사귄 시기와 겹쳤고 그 시기는 또 저와 사귄 시기와도 겹쳤어요. 혹시 또 다른 사람도 있나요? 수진 씨와 은지 씨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아는 건 우리 둘뿐이에요. 하지만 더 있을 수도 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같이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 가기로 했잖아. 웨딩드레스라. 갑자기 모든 게 우스워졌어요. 준혁아,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이라는 사람 알아?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어요. 아, 그 여자들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여자들이라니? 복수형이네. 그럼 다 아는 사이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내일 낮에 만나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 분노, 서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몰려왔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준혁이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겠다고. 단순히 헤어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먼저 은지 씨와 수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준혁이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지 씨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알아본 게 있어요. 준혁 씨 회사 사람 중에 아는 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우리 셋은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의 회사 동료, 대학 동창, 심지어 고향 친구들까지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준혁이에게는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요. 한 명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고 또 한 명은 항공사 승무원이었죠. 우리는 그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안 믿었죠. 자기들이 만나는 준혁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여주니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피해자는 총 5명이 되었어요. 저, 은지 씨, 수진 씨, 그리고 새로 알게 된 혜원 씨와 지우 씨까지. 우리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준혁이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준혁이는 각자에게 다른 직업을 말했어요. 저한테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는데 은지 씨한테는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고 수진 씨한테는 외국계 기업 매니저라고 했더라고요. 심지어 가족 관계도 다르게 말했어요. 저한테는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누나가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남동생이 있다고 했대요. 우리는 분노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지? 무엇을 위해서? 다음 날 저는 준혁이를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였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준혁이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들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미안, 좀 늦었지? 회의가 길어져서. 회의라. 이제는 그 말조차 거짓말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준혁아, 혜원 씨와 지우 씨도 아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 했죠.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누군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단톡방 대화를 보여줬어요. 5명이 공유한 모든 증거들을요. 이제 그만 인정해. 우리 5명을 동시에 만났잖아. 준혁이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드디어 인정했어요. 하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냥 재미있어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재미있어서라고? 뭐가 재미있어? 사람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엔 진심이었어. 너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스릴 있더라고. 스릴.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저 그의 스릴을 위한 게임이었다니. 그래서 결혼도 그냥 재미로 하려고 했어? 결혼은 진짜로 하려고 했어. 너랑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다르다고? 뭐가 달라? 넌 착하잖아. 순진하고. 그래서 결혼해도 들키지 않을 것 같았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제가 만만해 보였던 거네요. 넌 정말 인간이 아니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4명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은지 씨, 수진 씨, 혜원 씨, 지우 씨였죠. 우리가 미리 계획한 거였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네가 우리한테 준 상처에 대한 보답이지. 은지 씨가 말했어요. 준혁 씨,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수진 씨도 거들었죠. 재미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당신한테는 그저 게임이었나요? 준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당황하기만 했죠. 그때 혜원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왜 다 같이 모였는지 알아요? 당신을 고소하기 위해서예요. 고소? 무슨 죄로? 사기죄요. 당신이 우리한테 한 거짓말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요. 실제로 우리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결혼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죠. 특히 저와 은지 씨는 예물이나 결혼 준비 비용도 들어갔으니까요. 준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지우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알아, 정말 알아. 내가 나쁜 놈이야. 인정해. 하지만 제발, 보기 딱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준혁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이야. 우리는 준혁이를 두고 카페를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죠. 내일까지 시간을 줄게. 우리 각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배상해. 그럼 고소는 하지 않을게. 사실 우리도 고소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준혁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랐을 뿐이죠. 그날 밤 준혁이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사과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각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송금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준혁이가 너무 쉽게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게 평소 그의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 직감이 맞았어요. 다음날 아침 은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 씨, 큰일 났어요. 준혁이가 우리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대요. 무슨 소문이요? 제가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돈을 뜯어냈다고. 그래서 자기도 당했다고 하면서 다니래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과는 거짓이었고 오히려 역공을 시작한 거였죠.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수진 씨도 혜원 씨도 지우 씨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꽃뱀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인간이 정말. 우리는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이제 정말 고소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명예훼손까지 추가해서요. 하지만 혜원 씨가 다른 의견을 냈어요. 잠깐,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데요? 준혁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해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준혁이의 반응이 너무 과했거든요. 단순히 여러 명을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준혁이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회사, 가족, 친구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혁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요? 우리 5명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준혁이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니. 조사를 해준 사람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3년 전 혼인신고를 한 기록이 있었죠. 아내는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날 수 있었던 거군요. 아내가 없는 동안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준혁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왜 우리를 동시에 만났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는지까지. 아내한테 들킬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고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우리는 준혁이의 아내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그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은지 씨가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실을 전했죠. 처음에 준혁이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3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보내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준혁이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도 마음이 아팠죠.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며칠 후 준혁이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자고 했죠. 먼저 사과드려요. 제 남편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요.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준혁이 아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제가 없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했죠. 재판에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양육권을 꼭 가져와야 해서요. 양육권이라니. 아이도 있었던 거예요. 2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 해요. 우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준혁이 같은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재판 날이 왔어요. 우리 5명은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죠. 준혁이는 처음 보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법정에서 준혁이를 마주했을 때 그가 작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재판 결과는 당연했어요. 이혼은 준혁이의 책임으로 인정됐고 양육권도 아내에게 갔죠. 위자료도 상당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준혁이가 다가왔어요. 민지야, 할 말 없어요. 그래도 들어줘.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 가면을 쓰면서 살았어.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어. 그게 변명이 되나요? 아니,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너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내 가족한테도. 준혁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5명은 이제 좋은 친구가 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은지 씨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수진 씨는 승진을 했어요. 혜원 씨는 유학을 떠났고 지우 씨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치유를 위해서였는데 쓰다 보니 많은 걸 깨달았죠. 준혁이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순진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의 강하고 독립적인 제가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 준혁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결국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됐다고 하더라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해. 너희를 만난 건 내 인생 최대의 잘못이자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일이었어.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 부디 행복하길 바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할까 말까? 하지만 용서는 그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더라고요.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마음속으로요.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연애? 아직은 생각 없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진짜 저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가끔 결혼식장 앞을 지나가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던 제가, 준혁이와 함께 미래를 꿈꿨던 제가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으니까요. 아프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죠. 누군가 제게 물어봐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럼 저는 대답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눈을 크게 뜨고 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할 거예요. 3번의 문자로 시작된 이 모든 일. 처음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자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만약 그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저는 거짓된 사랑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은지 씨, 수진 씨, 혜원 씨, 지우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용기 내서 저에게 연락해준 것, 함께 진실을 밝혀준 것,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남아준 것까지.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걸,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불편한 진실이 편안한 거짓보다 낫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괜찮아져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저는 이제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사랑이 찾아온다면 이번엔 제대로 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괜찮아진다는 걸, 그리고 그 아픔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